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은하 위원님. 의원번호 8-6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 중에 23조 제2항을 삭제한다 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제23조 2항이 이제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 보조 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 보조 사업자에게는 지방 보조금의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방재정법 32조 8, 예, 32조의 8을 보면은 7항이요. 예, 예, 거기서 보면은 그 1항에 1, 2, 3호가 있습니다.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예,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요 세 가지의 경우에서만 법에 지방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 그게 이제 32조 8의 7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 1항의 1호부터 3호까지만 지방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는데 예, 저희 평택시 조례에서는 그 추가로 여기 법령에 제한 조건에 있지 않는 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고 과도한 그 통제라고 그 법제처에서 요거는 잘못됐으니까 개선을 해라라는 권고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32조 8, 7항에서 일정한 사유,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방 보조금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 5년간 교부 제한 그 근거로 이렇게 개정 전 조례 제23조가 지방 보조 사업자에게 과도한 통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적 보고는 사실상의 이제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계획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적 보고는. 그래서 실적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조금 사업자에게 제한 규정 근거를 두는 것이 오히려 국가 예산의 적정 사용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물론 뭐 상위법이라서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개정을 한다라고 하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 보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책임성이 없다는 비난 요소가 작용될 소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해서 조례안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중앙 정부 추세에서도 규제 개혁 완화 차원이 지금 국가에서도 중요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실적 보고서 미제출은 예, 그 소관 부서에서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정산을 처리하거나 촉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걸 할 수 있지. 이런 경우에 단지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5년 동안 제한한다는 거는 그 너무 과도한 통제라는 그 상위 법령에, 그다음에 조례는 모든 법령에 근거를 두고 그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게 조례의 성격인데 법에서 통제한 그 이외에 또 다른 통제를 한다는 거는 과도한 통제라고. 이건 물론 저희 그 집행부의 그 자체적인 판단 의미가 아니라 법제처에서 조례 규제를 그 개선하라는 50선이 저희들한테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저희 평택시에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규제 개혁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거는 이 조례에서 담아서 제한하는 그런 사항보다는 별도의 다른 방법을 소관 부서에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지금 이게 삭제, 이게 4조하고 지금 우리 그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한 23조 그 2항에 대해서 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국가보조 재원에 따라서 그 근거가 없는 단체도 쉽게 말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보조금을 예. 법적으로 법적인 근거에 그 준하지 않는 단체도 그 보조금을 이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항이죠. 삭제를 하게 되면.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 이건 법적인 단체라는 그 용어가 어떤 단체를 네,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들은 이제 법적으로 지방 보조금을 좀 주게 돼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그 법적으로 줘야 된다는 어떤 근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지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4조를 삭제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일반 그 법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 단체 외에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느냐 이거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지방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 사업은 법률에 반드시 규정이 되어 있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뭐 새마을이라든지 그런 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예. 또 국가 보조 재원에 따른 국가가 지정한 경우 예. 또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예. 그 사업의 지출 근거가 예. 그러니까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로 보조금 보조 대상 사업이 지정돼 있습니다. 대체 이거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상위 법령에 규정이 돼 있거나 또는 우리 평택시 자치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경우에만 지급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걸 지금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잖아요. 아, 이 삭제하는 거는요, 의원님. 예. 뭔 얘기냐면은 상위법에 예. 요 내용하고 똑같은 게 있는데 예. 조례에서 뭘 답습해서 또 해놓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복되는 결론은 거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는 상위법에는 조례에서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상위법에 준해서 그 단체들한테 예. 지원을 해주는 건데 예. 이 조례상에서만 지금 삭제를 하신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중복되니까 예. 예, 상위법에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예. 여기서 그래 좀 삭제해도 된다. 정확하게 좀 그러니까 예, 좀 예. 말씀을 하셔야 예.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예. 않으면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것만 딱 놓고 보다 보면 우리가 조례상만 놓고 보다 보면 예. 쉽게 말하면 법적인 어떤 지방 그 보조금을 예.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항이 없는 단체도 줄 수 있다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서 얘기한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예,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사업 실적 보고서를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했지만 보고 실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한을 지금 안 준다고 그랬는데 모든 지방 보조금들은 그 보조금을 지급할 때 처음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요. 그렇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볼 때 그대로 그 지출이 됐나 안 됐나를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좀 엄밀하게 좀 강화가 많이 돼서 다 체크카드로 지금 줘서 체크카드로 다 긁고 옛날 마냥 간이형 수준이나 이런 게 필요 없게끔 그렇게 하는데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서 그 보조금을 타고 그거에 의해서 다 카드를 긁어서 영수증을 제출하는데 실적 보고서를 안 내도 5년 동안 제한을 안 둔다. 좀 뭔가 좀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씀한 거 마냥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러면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 다르게 써도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좀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그건 말씀드리면은 조항을 예, 사실 이제 방안을 좀 저희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조례를 만들 때도 지금 의원님들 때문에 이런 걱정 예, 예. 때문에 이게 들어간 겁니다. 원래는 예, 예. 안 들어가 있는 건데 예. 우리 시도 야 이런 사업 이런 저 실적을 안 내게 되면은 이거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조례를 우리가 넣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 법령에도 없는 규제를 조례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보조금을 주게 되면 반드시 정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정산 받으면서 정산에서 이제 잘못된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그거에 따른 또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이렇게 명시를 안 해더라도 그런 사항들이 제재가 될 수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그러면 있다. 국장님 말씀은 결국은 네, 그 말씀이죠. 뭐냐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고 네, 그 법률적으로는 정산을 안 해도 되는데 정산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산은 근거를 받아야죠. 해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사항이 없는 지금 이걸 삭제를 하게 되면 제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거는 제한을 주는 게 제재를 할 아니죠. 수가 그건 있죠.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네. 이거는 제한 사항입니다.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실적 보고서는 그러니까 실적 보고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실적 그러면 실적 보고서는- 보고서를 제출 안 해도 예. 그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아니 근데 여기서 그 법에는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에 제한할 수 있고 거짓 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주고받은 경우도 예, 알겠습니다. 제한할 무슨 수 말인지 있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요. 뭐냐면 지금 이게 그 설명을 좀 처음에 그 지도부에서 좀 잘 집행부에서 잘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결론은 이거 아니에요. 뭐냐면 상위법에는 그 보조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나중에 그것도 정산을 봐야 되는 근거가 다 있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조례상에서만 이걸 지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조례만 놓고 보면 결산을 안 봐도 되는 상황이 오는데 상위법을 보면은 결국은 이 그 결산서를 제출해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이제 제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도 받고 단체를 보조도 받을 수 있게 근거가 있는 거고 결산이나 어떤 제재 사항을 보려면 결산은 당연히 봐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조례에서 이걸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제 지금 저기 행정 그렇습니다. 그런 이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럼 정산, 결론적으로 정산 말하면 같은 거는 반드시 받아야 예, 되는 거고요. 그렇게 결론적으로 정산은 말하면 반드시 봐야 되는 건데 이 조례가 있다 니네 중간에 음. 니네 어떤 사업하니까 중간에 실적 좀 내봐라. 예.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거니까 민간단체한테 우리가 돈을 결국은 그 주면서 말인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에 상위법에서 다 규제를 하고 예, 있는 사업 거예요 지금. 계획서를 내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해서 시민에서 결정까지 해서 거기를 줬는데 중간마다 야 사업 실적 너네 내봐라 이런 것들을 없애려는 겁니다. 과도한 규제니까 정산은 받아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실적 제출을 정산서라는 개념하고 이게 사업 실적 보고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법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게 소관부서에서 명확하면은 그 다음에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실적 보고서만 안 아니, 됐다는 그 뜻이요. 이유로 그게 좀 애매한 게 왜 그러냐면 사업계획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걸로 정산한 게 그게 실적이잖아요. 그대로 그게 실적인데 실적 보고서를 또 뭐 내야 된다? 그러니까 앞뒤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근데 실적 보고서라는 그 거는 사업계획서대로 집행하는 그러니까 그 실적 자체가 실적 보고서 보고서라는 아닌가요? 이 자체 용어 자체가 우리 행정이 편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왜 실적 보고서 같은 거를 받느냐 법령상에도 없는데 그건 니네 행정 편의를 위해서 실적 보고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사안들은 결론은 저 너무 뭐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너무 저 행정에서 규제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제한을 이해해도 안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해주시면 저희가 뭐냐면 결국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상위법에 있고 됩니다. 예, 예. 또 그거를 그 결산을 보던 실적을 보던 그거의 것도 상위법에 있는데 예. 굳이 예. 이 조례에서 둘 필요가 있느냐? 예, 실적 그렇죠. 보고서라는 그런 말이죠. 거는- 예. 그럼 어차피 실적 사업계획서에서 제출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그 결산 같은 것도 그러면 보고 그래야만이 정산 같은 건 결론은 반드시 내야죠. 예. 제재도 할 수 있고 이런 예, 게 예, 상위법에 다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만 굳이 이럴 예, 필요가 예. 있느냐? 굳이 실적 보고서만 안 낸 걸 가지고 예. 5년간 뭐 그 단체에 안 주고 그러는 거는 과도한 규제다. 그렇게 그런 이해를 뜻이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상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굳이 근거를 예, 만들어도 되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예,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그 실적 보고서라는 것도 애매한 게 실적 보고서라는 거는 어떤 그 활동을 했느냐 그걸 말하는 건데 예. 결국은 그게 사업계획서 아니겠어요? 그걸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예, 집행했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실적이 사업계획서를 되는 냈다 거고. 이거죠. 어? 네. 그런데 좀 자주 설명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좀 예. 헷갈리게 이런 말씀. 그런 행정부 설명을 의원님 드렸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윤아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그 실적 보고서 기존에 그동안의 실적 보고서 안에는 그런 어떤 활동 계획서라든지 중간 결과라든지 뭐 어떤 그 행위에 대한 그 보고 말고
정산서도 같이 실적 보고서에 같이 있었습니까? 이제 정산 보고서는 이제 사업이 끝나면 반드시 그 관련 부서에서 그 부서에 지원준 용도로 썼는지 안 썼는지 나중에 정산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항들은 절차를 다 이행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 조례에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것 마냥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이게 돈을 지원을 해줬는데 정상적으로 이게 이제 잘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중간 과정에서 이런 그 실적을 내라 그런 건데, 나중에 다 이거 정산 받으면 다 되는 것을 뭘 중간에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해느냐. 자율적으로 단체에서 이런 뭐 사업을 하겠다 해서 최초에 심의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다 봐서 돈을 줬으면 자율적으로 그 사업을 하도록 두지, 중간에서 왜 자꾸 행정에서 이제 규제를 하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도 보니까 삭제해줘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실적 보고서와 결산 보고서가 별도로 두 개의 보고서로 제출이 됐었나요? 전에는 이 조례에 있을 때는 실적 보고서도 이제 받아 네, 그거로 받고 알고 결산 있습니다. 보고서도 결산 보고서도 정산서 받고, 따로 예, 받으시죠. 그렇게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적 보고서를 예, 없애고 예, 예. 정산서만 받겠다. 그래서 정산에서 받아 보니까 야, 이 단체가 우리가 준 거에 있어서 다른 용도로 썼더라. 그럼 법에 의해서 규정을 5년 동안 안 주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홍선희 위원님. 예. 그 지금 17조 1항 사무가 누락돼서 전체를 삭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4조. 요 4조 삭제 그 이유에서요. 네.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조례가 없어도 그 우리 그 행정하는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상위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례는 우리 실정에,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그 상위법에 준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조례가 없다고 우리가 뭐 저 행정이 마음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여기 그 개선 방안에 보면은 보조금의 보조 대상이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추가하거나 상위 병령의 단순 재기재에 불과하므로 삭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거 조례 없어도 뭐 우리 시 운영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굳이 이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상위법과 유사하다고 폐지해야 된다. 이거는 좀 말이 맞지 않지 않나요? 예, 아니 그, 폐지는 아니고 아니 폐지가 아니라 그 삭제. 조항만 삭제를 하는 아니 그게 건데, 삭제예요, 삭제. 네, 삭제인데 이제 법에 그 내용하고 지금 우리 조례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조례에서 있는 사항들을 단순히 기재해 놓은 거니까, 그런 이제 보는 분들이 이제 자꾸 이 법 저 법 보면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분량만 많아지는 거니까 간단 명료하게 해서 법에 된 사항들을 또 조례에다 또 나열해 놓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 법제처에서 그런 것들은 정비를 해라 해서 이제 저희가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4조 그 5년 제한을 뒀죠. 5년. 네. 근데 그 5년 반드시 5년이 아니라 5년 내에서 벌을 주는 거죠. 예, 5년의 범위에서 5년 범주 안에서 예, 뭐 그렇습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경중에 따라서 그거는 어떻게 그 결정을 합니까? 아, 경중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고. 아니 이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보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 정책 연구 용역은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인가요? 아, 이게 이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네. 전에 저희가
2010 전에 저희가 그 정책 용역의 그 심의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조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앙 정부의 그 위원회 통폐합 범위의 차원에서 요거 용역에 관련돼서 별도의 위원회를 갖지 말고 시의 지방재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가 통폐합을 하라는 권위가 있어서 2014년도에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요번에 이 내용은 중앙 정부에서 그 정책 연구 용역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지 뭐 남발 이런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제도를 그 제한하기 위해서 중앙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이라고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터넷에 프리즘이라는 거기에 있는데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모든 정책 연구에 대해서는 여기 프리즘에 반드시 등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7년도 10월 17일 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해서 반드시 요거를 그 공개토록 하라라는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그 공개할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기존에 2014년도에 통폐합했다가 다시 2018년도에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재정으로 하겠다고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적용 범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관계변경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국비, 도비 1천만 원 미만 매년 반복적인 용역, 재협 긴급한 거 이런 관계변경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이런 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저희가 20억 이상의 대단위 사업은 네. 지방재정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투용자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네. 그렇게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은 반드시 그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제외하고 이거는 지금 이제 용역을 안 해도 될 용역을 남발할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모든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용역을 하게 다 지정돼 있습니다. 20억 이상은 아니 이제 20억 이상 사업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 계획이라든가 우리 잠시 후에 하는 경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법으로 다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5년,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슨 종합계획 그렇게 법으로다가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 이런 용역 같은 것들은 이제 여기서 심의를 안 해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절대로. 그거에 대한 정리는 돼 있나요? 그 문서 좀 저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용역 말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위원회 설치인데요. 여기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시고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이신데 그럼 이 실국장 여기서의 당연직 실국장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아, 요거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정하는 건데 여기서 당연직은 그 개인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장이다 하면은 네. 기획조정실장은 인사 교체가 되든 반드시 당연직이기 때문에 아, 그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예. 아니 제가 말하는 이 실국장이라고 하는 게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명의 실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명의 실국을. 그러니까 이게 그때마다 해당되는 어떻게 이거를 정책연구용역위원회 심의위원회에 해당 당연직 위원은 평택시 실국장인데 이 실국장이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네 분이에요, 다섯 분이에요? 아, 그거는 지금 이제 그 이런 조례라든지 규정의 추세가 인원을 딱 정해놓고 아까도 그 우리 전문위원님 그 검토 보고에 시의회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않았다는 그 내용하고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큰 골격만 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위원이 선정이 되면은 거기서 따로 저기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그 법으로 정해서 부서 명칭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느 국장으로 한다는 거는 이 위원회가 결정이 되면은 거기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도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고 왜냐하면 시의원 한 분 될 수도 있고 뭐 5분이 될 수도 있고 법에서는
그 위촉직을 집행부에서만 전체적으로 다 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13분의 1 이상을 위촉직으로 구성을 하라라는 큰 포괄적인 범위만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그 각 전문가 시의회 추천하는 인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그 상황에 맞게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이게 유승열 의원님 질문이요. 평택시 실국장으로 하고라고 써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문구에 평택시 해당 실국장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당연히 그 해당 실국장이어서 이제 1인인 걸 알겠는데 유승열 위원님 말씀은 아마도 이게 평택시 실국장으로 하고라고 써 있기 때문에 해당 어떤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실국장은 누구나 다 해도 되는 거냐라는 그런 질문의 의지신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 보면 모든 용역이 네네. 어디 한 부서에 지정되어 있지 않고 네. 전 부서의 용역에 다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통상 저희가 관례적으로는 네. 실국장 중에서 2분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통상은.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 답변을 주시면 근데 그거를 뭐 세 네. 분이 할 수도 있고 예, 한 분이 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인원을 어느 국장으로 한다라고 정하지 않은 거고 네네. 그 용역 정책 연구 용역에 관련된 해당 많이 되는 실국장에서 정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이제 의원이 15인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면 이제 이 여기에 이제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라든가 의원님들 추천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면 그 의원님들을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수라든가 밖에 이제 관련 분들 이제 추천 받은 거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 실국장 또 수도 안배해서 저희가 의원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또 질의 있으신 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 규정이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걸 하는 거는 예. 여성 부분에 대한 배려이죠. 근데 이거 특정 성을 얘기하는 게 사실 또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한 성이 위촉직 위원의 수를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 중에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아니 전체 인원. 전체 인원에서 15명에서 아니잖아요.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전체 인원이 아니라. 당연직 빼고 아니 조례안을 만들어 오신 분이 여기 써 있잖아요.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한다. 그러니까 위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 예를 들어 실국장이 한 분이고 위원장 부시장님이 한 분이니까 2명 빼고 또는 실국장이 2분일 경우에 3명 빼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만약에 15명으로 정할 경우에는 12명에 대해서는 10분의 6 네, 을 넘지 않게 된다 이런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네. 이런 걸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고 동의를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뭐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걸 적용하다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비율을 맞추는데 급급할 수 있는 부분에 우려가 있다. 근데 지금 이게 모든 법령이라든가 조례에는 이거 양성평등에 의해서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6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저희도 반드시 한 명은 선거 때 후보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등록이 안 돼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 되게 귀한데 예, 이제 저는 필요한 제도라고 보는데 예, 그게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으려면 저는 뭐냐면 이거는 이 조항을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예. 애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쭉 그런 자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지금 전 과도기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린 거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평택시가 추천하는 의원의 숫자가 명시가 안 돼 있다라는 거를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대부분 이제 전에는 뭐 그 전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했다는 반드시 거기에 이제 추천 의원님들이 2분, 3분 이렇게 이제 네.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추천 의원분들을 추천을 하시게 되면 대략 이 조례에서 올라온 인원이 이제 15인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추셔서 2분, 3분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거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십니다. 통상적인 의장님하고 관례에서 의장님하고 상의해 주셔서 네네. 추천을 해주십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네. 의원 추천
네, 저 의원 중에서 의원을 추천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무슨 전문성 같은 무슨 이런 의원 위주로 추천하는 건지. 그것은 예. 그것은 뭐 저희가 뭐 전문 아니고 의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네. 이거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의회에서 두 분 추천해 달라 그러시면 자체적으로 여기 의회에서 상의하셔서 상의해가지고. 예예 보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추천을 해주십니다. 예. 예,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홍선희 위원님. 근데 지금 현재 이 용역을 지금까지 해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지금 어디 각 부서에서 관리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작년에는 34건이고요. 2016년에 33건. 뭐 작을 때는 2014년 같이 작을 때는 7건 뭐 이랬습니다. 아, 지금 요게 이제 저희가 도시가 발전되면서 좀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정책연구 용역 대상되는 그 용역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이거 진작 만들지 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조례가 있었고 그게 그 위원회 통폐합 차원에서 지방재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했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요 용역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당을 했었었는데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프리즘이라는 중앙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공개를 하라는 공고안이 있어서 그 공고를 하려 그러면 조례를 그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본적인 용역에 대한 심사 평가는 해오던 상황이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 공개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공개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가 의무 사항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요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용역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라. 근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를 하라라 그래서 요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조례로 정해지지 않아도 상위법에 하게 돼 있으면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위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언급이 안 돼 있었고요. 요번에 새로 지방자치단체도 공개를 하라는 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건 저희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3항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아까 이거 말씀하신 앞에 전에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조금 바로 전에 저희 질의한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안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여기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던 그 조례 용역을 그쪽으로 가서 그거 정리하는 거고 기타 불필요한 그 사항에 대해서 용어 삭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지금 2조 4항에 보면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심의에 대한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이 부분은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새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삭제에 필요한 거고. 예. 예. 그럼 이제 3조의 문제 용역 심의 대상 1부터 학술 용역, 종합 기술 용역, 공사 설계 용역 쭉 있는데 학술 용역은 겹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다른 분야들 있잖아요. 예. 이런 건 그럼 어떻게 용역에 대해서 심의를 어디서 하죠? 그거는 그 여기 지방재정위원회에서 네. 그 모든 업무는 그 일정 규모의 업무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 모든 용역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 그 종합기술 용역, 공사 설계 용역 이런 거는 법령에 정해져 있는 용역은 반드시 여기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 지방재정 투자 심사 대상 사업, 그다음에 그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 여기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에서 이 용역을 여기서 심의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다른 법령에서 다 심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별도로 또 이걸 심의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문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이 위원회에서 이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는 이렇게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2013년, 2005년도에 이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만들어서 운영되다가 2013년도 4월 16일 날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 조례에서 하던 업무를 지방재정위원회에서 그대로 안고 넘어왔습니다. 네네. 넘어오면서 이걸 정비가 됐었어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 정비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지방재정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은 20억 이상 사업인데 네. 통상 20억 이상 사업이라 그러면은 사업비는 뭐 한 10억, 뭐 용역비, 보상비 다 해서 그 정도 모든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러면은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복구 긴급을 요하는 사업, 예, 예.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용역에 대해서 심의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문화된 조항이 남아 있어서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재정위원회에서는 용역 심의를 안 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되고 대신에 그 정책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공표를 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고를 할 때요. 그런 역사적인 거나 이 상황 보고 상황 이런 것도 첨부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저희들이 그런 사안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위원회의 기능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 회계 신설 및 존속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수립에 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방 재정 투자 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그 밖에 평택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항은 4번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이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임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무는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용역의 필요성은 예, 제외한 맞습니다. 거고요. 예, 예. 그럼 용역 심의 대상도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한 부분은 삭제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 현재는 어떤 분들이 위원인지 명단은 추가로 좀 예, 제출해 별도로 주십시오. 예, 별도로 소리. 예. 아니 감사합니다. 잠시만. 예. 아 예, 끝났습니까? 예, 홍선희 위원님. 같은 맥락의 이제 얘기인데 지금 이 조례가 지금 그 5개 항으로 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1, 2, 3, 5, 6. 우리 조례가 지금 평택시에 381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거 딴 조례로 이관이 안 됩니까? 요거 때문에 지금 이 밑에 거는 이거 지금 있으나 마나인 거예요, 다. 아,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지방재정법 33조의 조례를 요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토록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폐지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폐지할 사항이 아니다. 네. 그 참 이게 조례가 지금 381개나 되는데 우리 그 이거 4년 동안 의원해도 이거 몇 개 보겠어요. 왜 이게 요런 거 몇 조항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고 우리 그 고위 우리 직원들 시간 버리고 앞으로 요런 거는 좀 검토를 다시 해봐서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정비할 거는 앞으로 좀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윤아 위원님. 예, 제 8조에 보면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원래회의나 분기회의, 뭐 상반기, 하반기 회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을 하는데 2017년도에는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전년도에는 참여를 안 하셨죠? 네. 예. 혹시 들은 거는 있으십니까? 이 회의를 개최한 사실에 대해서? 지방재정계획 뭐 개최는 뭐 얘기는 좀 있습니다. 얘기 제가 들으셨습니다. 참여는 못 해요. 근데 이게 제 3조 그러니까 그 용역 심의 대상을 완전 삭제를 하게 되면 이 운영 조례안 자체가 뭐 큰 뭐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 사업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런 뭐 모든 사업은 여기에 다 투용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일정 규모의 이상 사업은 그래서 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주 기능은 예. 이런 대규모 20억 이상 사업에 대한 투자가 타당한 건지 계획이 적정한 건지 이거에 대해 심의하는 게 주 목적이었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폐지되고 운영의 위원 폐지되면서 이 그 기존의 다른 조례에서 하던 걸 여기에서 안고 왔다가 지금은 여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고유의 권한만 내비두고 그 용역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 개최되고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다 여기에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강정구 위원님. 지금 답변 중에서요. 다른 의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게끔 지금 돼 있어서 이걸 삭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예. 답변 중에서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기까지 그 양쪽에서 두 군데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를 하면 어디? 아니 지금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굳이 여기서 하느냐? 여기 이중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지금 삭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아까 말씀드린 어, 대로 어, 어. 2003년도에 그 조례가 폐지되면서 거기서 하던 기능을 지방재정위원회랑 통합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통합하면서 그 당시에 그 지방재정 용역 심의 거기에 따르는 그 업무가 이쪽으로 그대로 와 있었는데 예. 지금 학술 연구 용역은 개별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빼가고 기존에 있는 용역 심의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다 그러니까 여기 개별 있는 거를 법에- 빼서 지금 저쪽으로 이관한다는 거죠? 다른 이거는 쪽으로. 그러니까 정책 연구 용역만 이관이 됐고 예. 새로 조례를 만들어지면 예. 그 이외의 모든 용역은 다른 데서 다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심사 대상에 제외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맞는 용역을 심의할 용역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데서 다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그 삭제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삭제된 그 용역들 있잖아요. 예. 여기서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용역들. 예. 그게 지금 다른 데서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쪽에다 조항을 지금 두어서 이중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 삭제한다는 뜻이었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를 보시면 그게 그 다른 데서 심의가 아니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용역에 할 수 대해서 있다라는 거죠. 용역에 대해서 다 심의 의결을 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사업, 긴급을 요하는 사업 이런 여기에 용역되는 지금 저희가 3조 삭제하는 요 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해서 다 제외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다 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개별 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업이라 여기서 그러면 지방재정- 지금까지는 예. 거기에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삭제하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럼 대로 이중으로 지금 그렇게 예, 했다는 그래서 말씀이죠? 아니 2013년도에 이거를 옮기면서 이게 삭제돼야 되는데 삭제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 그렇게 겁니다. 삭제를 안 돼서 예. 제 말은 그러면 그 당시에도 저기 지금 그 이후에 삭제 안 된 이유로 예, 그래서 다른 아까- 쪽에서도 예, 심의를 하고 예, 그러면 무슨 이쪽에서도 말씀인지 하고 알겠는데 그러면 아까 지금 지금 이은하 의원- 말씀하시는 게 이은하 의원님께서 아저씨, 제 말씀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예?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그 일방적으로 끊으시면 어떻게 해요?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셔야죠. 그럼 저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아니, 그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 다른 쪽에서도 지금 그 위원회에서도 지금 심의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굳이 이쪽에서 줄 필요가 뭐가 있냐서 이거 삭제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근거 그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두 군데 이상에서 심의를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 다 했었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그런 말씀- 경우가 있었냐고는 걸 물어보는 그래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아까 의원님도 저한테 참여를 했느냐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신 건데 제가 참여를 못했었고 사실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사문화돼서 그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이후에 이런 회의가 개최된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항들은 좀 정리가 이게 돼야 결국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그때 드리는 삭제가 안 되는 바람에 근거상으로 그렇게 삭제가 안 돼서 겁니다. 이 법령상으로만 놓고 보면 다른 데서도 심의가 가능했던 거고 여기서도 가능했던 건데 이번에 지웠는데 네. 여기까지 그런 회의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안 했다는 거죠. 네, 네. 만약에 있었다면 네. 양쪽에서 지금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 근데 회의를 안 정리가 했다는 됐- 거죠. 예, 예. 확실히 안 했습니까? 다른 데서도 그걸 확실하세요? 했기 때문에 이건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 한 거에 대한 근거를 좀 저희 자료를 좀 보내주시죠. 다른 데서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예. 예. 또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